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앤 전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유진투자증권 김용재 이사,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수요일 이슈앤 전략은요, 하반기 코스피 전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하반기 코스피에 대한 증권가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수출주 등이 강세장을 펼치며 3,1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반대급부에서는 2,400포인트까지 하방을 좀 열어둬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들이 제시한 범위가 넓어도 되는 건지 사실 궁극적으로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지표인데 이렇게 지표가 깜깜하니 더 혼란을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남인호 소장님은 하반기 시장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항상 주식시장은 보면 긍정론하고 신중론으로 구별되죠. 금년 하반기 전망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론과 신중론이 있는데요. 먼저 신중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가 오는 11월 4일인가요? 미국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뭡니까? 조 바이든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후보나 둘 다 자기들 자국 아메리카 포스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수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측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퍼가 14배가 넘어가고 있고요. PBR도 이제 1배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 밸류가 결코 그렇게 저평가돼 있는 아주 심하게 저평가된 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만일에 악재가 부각된다면은 종합주가지수는 2,40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 내오겠습니다. 다음 이제 긍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압축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과 정반대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모두 다 마무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1년 이상 3.5%의 금리 상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두 번째.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될 텐데요. 2분기 기업 실적이 특히 우리 한국의 주력인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실적이 역시 하반기에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그 말이 맞죠. 우리 한국 기업 밸류가 절대 저평가 아니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본다면 미국은 퍼가 몇 배입니까? 거의 30배 달하고 있죠. 우리보다 2배 이상 높고 심지어 우리보다 경제가 약한 이런 동남아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퍼가 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되고 우리는 이제야 14배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반기도 밸류업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반기 긍정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제 저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증권사는 3,100까지 간다 그러고 어떤 증권사는 3,000이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하반기는 2,900포인트대가 아마 고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는 삼성전자는 저는 9만 원대는 갈지언정 10만 원은 내년에 넘어갈 것이다. 결론입니다. 저는 금년 하반기 고점을 2,900포인트대, 삼성전자는 9만 원대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살짝 낙관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어찌됐든 낙관론입니다. 하반기는 좀 좋아질 것 같군요. 3,100선까지 지수 상승 의견에 기대를 걸고 싶은데 증시 하락 리스크에 대한 신중론도 있는 만큼 흐름 잘 지켜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 갈 길이 바쁘죠. 과연 3분기 안에 엔비디아 인증을 따내서 HBM 관련한 호재를 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엔비디아의 HBM 품질 승인 소식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곳이 다름 아닌 엔비디아에 있다. 삼성전자 주가 전망까지 묶어서 이건희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랑 삼성전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더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일단 엔비디아가 차세대 반도체 AI인 이제 블랙웰 기반의 B100을 3분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HBM 그다음에 AI 반도체가 너무 고점까지 온 거 아니냐. 이제 출하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내년부터는
남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히려 HBM이 더 부족해질 거다라는 전망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AI 반도체가 이제 호퍼 기반의 H100인데 H100에는 이제 4세대 이제 HBM3가 들어가죠. 거의 5개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H200에는 5세대 이제 HBM3가 6개 탑재가 되는데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3분기에 출시되는 B100 이제 조만간 출시를 시켜야 되는데 B100 같은 경우는 8개 지금 HBM3가 필요해서 지금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 AI 가속기 한 대당 들어가는 HBM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루빈 기반의 이제 R100, 루빈 같은 경우 26년에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여기에는 HBM4가 들어갈 겁니다. 6세대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8개가 탑재될 예정인데 이것도 울트라 버전이 또 있어서 울트라 버전 같은 경우는 12개까지 들어갈 거다라 지금 얘기가 예정이 돼 있어서 앞으로 HBM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AI 반도체 관련돼서만 지금 HBM이 부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다른 이제 경쟁사들 제품들 이런 것들도 지금 HBM 확대가 더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상은 지금 부족한 상황이 역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계획돼 있는 것만 출시하려고 하더라도 HBM 현재 양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게 지금 업계의 설명이고요. 특히 이제 뭐 당장 이제 B100 3분기에 출시하는 B100 시리즈 관련돼서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HBM 탑재량이 뭐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SK 하이닉스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HBM을 어떻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마이크론 지난번 실적 보면 한 1억 달러 정도가 HBM에서 나왔거든요. 수율이 그만큼 안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캐파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마이크론 역시도 캐파를 늘리고 수율을 잡는 데 좀 집중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번 6월 4일 날 있었던 타이페이에서의 그 CEO 젠수랑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굉장히 빨리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좋겠다. 바람을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우리 그 밸류체인 안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의지를 밝혔고 그때 또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 H100, H200, B100, B200 등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HBM의 시장이 조금 더 공급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희망이고요. 그래서 지금 쇼티지 상황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올해 4분기까지는 쇼티지가 계속 이어질 거다 HBM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하면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 수율을 못 잡거나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쇼티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삼성전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기대감 플러스 알파가 있다. 노곤창 센터장님이 얼마 전에 리포트 쓰셨는데 이제는 플러스 알파를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레거시 반도체가 회복 중이면서 또 이것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가 예정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8조 5,500억 원까지 내다보고 있는데요. 아마 머니플러스 방송 시간인 오전 8시, 8시 30분 사이에 발표가 예정되니만큼 금요일 또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정확하게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전거래일 군계 일학 모드를 보인 은행주 소식 살펴보시죠. 밸류업 정책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죠. 투자자들은 이달 윤곽을 드러낸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등 지원책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반기 금융주의 추가 상승 여력, 증권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김영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은행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멘텀으로서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제 2.8% 은행업 지수가 상승했는데 다른 업종 대비 상당히 엄청나게 양호한 수치였다. 그리고 올해만 23% 상승했고 또 이게 1년으로 시계열을 늘려보면 42%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은행들이 작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는 여기에 이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좀 본격화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7월달 지금 7월달에 정부가 세법과 상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그다음에 이제 법인세 세액공제, 상속 중역세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세제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최근 단기적으로 보시면 미국의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TV 토론에서 이제 우세를 보이면서 이제 트럼프 시절 추진되었던 은행권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 세수 부족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이게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금리 상승 최대 수혜주인 금융주가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 투자는 역시 뭐 실적이나든지 밸류에이션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 을 누가 더 강화시키느냐가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은 이제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을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총자본에서 보통주로 조달된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쉽게 풀이해서 보면 자산 대비 이익잉여금이 얼마큼 더 많이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높을수록 실적도 좀 좋고 또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도 가능하다. 보통 12%를 자사주 매입을 가능한 그런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 말 보통주 자본 비율이 지금 높은 금융지주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순인데, 주주 환원율 예상치도 요 순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지금 상반기 중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단행했고 진행 중인 상황인데, KB금융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단기적 모멘텀은 KB금융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은행별의 그 자본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은행주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금융이 가장 많이 뛰긴 했는데 앞으로 더 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증권사들이 은행주에 대해서 낙관적인 리포트 쏟아내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 기대가 쏠린 상황이죠. 세제 개편안 이번 달 말에 나오죠. 밸류업 정책에 따른 은행주의 상승 가능성 짚어주셨습니다. 이중항체 전문 기업입니다. ABL 바이오가 1,40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했습니다. 차세대 ADC, 즉 항체 약물 접합체 개발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유상증자 하니까 살짝 조금 부정적인 좀 생각이 들었는데 3자 배정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죠.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가 전망까지 이화진 과장께서 살펴봐 주시죠. 네, 저도 어제 사실 공시 보고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은 회사인데 왜 자금 조달을 했을까 조금 많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미 3개월 전에도 IR 한번 했었고, 사실 이 회사는 22년도 1월 달에 그 당시 산오피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1조 2,500억 원의 기술 이전을 했고, 그때 업프런트 계약금으로 대략 910억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만큼 R&D 비용에 대한 자금력은 굉장히 충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00억 정도의 자금 여유가 있었고, 경우에는 기존에 1년에 쓰이는 이제 R&D 비용 자체가 대부분 한 600억 정도가 나오는데, 물론 이제 공시에도 얘기를 해왔었지만은 이제 남은 이제 파이프라인 자금 같은 경우는 올해 만약에 산오피와의 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마일스톤 지급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 자금을 통해서 기존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번 1,400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차세대 ADC 이중 항체 연구에 대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을 이제 투입할 생각으로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허투나 트라토와 같은 기존 표적을 상대로 하는 집중하는 반면에, 이는 다중 항체와 같은 이중 항체 ADC 쪽은 아직은 글로벌 시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ABL 바이오가 이쪽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닌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3개 정도의 이런 관련된 R&D 신청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중항체 ADC는 최초라는 거죠? 네,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최초? 네,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글로벌 시판을 이제 노리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최근에 로시오 같은 회사들이 최근에 이중항체 관련된 연구 성과가 잘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뭐 ADC에서 이중항체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좀 본격적인 시장에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바이넥스가 올라줬거든요. 그럼 당분간은 바이오 관련주들은 뭐 CMO 업체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플랫폼 업체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파이프라인 이슈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버스터급에 대한 이제 1조 이상의 매출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은 셀트리온과 아니면 이제 SK
SK 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에스커플이 만드는 회사 SK 바이오팜이죠. 네. SK 바이오팜이 북미 쪽에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흑자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 신약 개발의 흐름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는 조금은 이루고 결국 바이오테크 쪽에 바이오 플랫폼 위주로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상향 리포트로는 LG 디스플레이와 이녹스 첨단 소재, 넷마블 그리고 오스코텍 리포트가 발행됐고요. 하나증권은 진에어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LG 디스플레이 리포트부터 짚어볼까요?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OLED 패널 출하 확대에 따른 가동률 상승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2년간 3조 원 규모의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되면서 올해 영업 적자가 개선되고 또 내년 영업이익을 기존 1,516억 원에서 5,271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내년에 3년 만에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면서 KB증권은 목표가를 33%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 리포트입니다. 전방 산업의 수요 개선,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의 사업 구조 변화, 거기에 전반적인 비용 감소에 따른 이익 개선세까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소재와 고객사 다변화로 실적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올해 PER이 12배로 저평가 국면에 있다면서 NH투자증권은 이녹스 첨단 소재 목표 주가를 기존 42,000원에서 12,000원 올린 5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넷마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넷마블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73,000원에서 76,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아스달 연대기 등 신작 게임이 양호한 성과를 거두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하반기 출시를 준비 중인 신규 게임들도 많아서 그 기대감이 확대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존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전망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그룹이 2030년까지 시가총액 200조 원 달성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장인하 포스코그룹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한 타운홀 미팅에서 글로벌 1위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남민호 소장님이 살펴봐 주시죠. 네, 포스코가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234 전략입니다. 매출을 지금보다 2배 늘리고 시가총액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보다 3배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금보다 4배 늘리겠다는 겁니다. 뭘로 그렇게 늘릴래 물어봤더니 바로 2차 전지와 신소재로 인해서 이제 5년 뒤에는 2차 전자 신소재가 포스코 전체 이익의 40%, 다시 말해서 철강인 35%보다 더 늘리겠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전략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시총 매매법.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마십시오. 우리 머니플러스 시청자만 이용하십시오. 6개월 전에 포스코 홀딩스는 시총 5등이었습니다. 어제 몇 등이었습니까? 9등으로 내려왔습니다. 6개월 전에 포스코 퓨처엠은 시총 몇 위입니까? 11위였습니다. 어제 몇 등이던가요? 15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등수가 올라갈 때 바로 그때가 매수 시점이고요. 그거 너무 길다. 좀 짧게 한번 봐봐라.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35만 5천 원, 포스코 퓨처엠은 23만 500원입니다. 그래서 23만 1,500원을 이번 7월 달에 밑으로 가지 않으면 그때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살 때 아니라는 얘기네요. 우리 그렇습니다. 나선영께서는. 네. 포스코 그룹에서 했던 시총 3배 이제 내겠다. 이렇게 2030년까지 이거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 또는 다른 거 상장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를 높이겠다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좋은 결과 안겨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T-웨이 항공입니다. 전일장에서 주가가 들썩였죠. 2대 주주 변경, 이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 작용한 건데 우리 김영재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TA 항공 기존 2대 주주는 이제 JKL 파트너스가 설립한 W 밸류업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번에 소노 인터내셔널이라는 데가 W 밸류업 보유주분 14.9%를 7월 1일 종가 대비 20% 정도 높은 주당 3,290원에 인수해서 새로운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소노 인터내셔널은 3개월 안에 자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있는데 만일 이것을 행사할 경우에는 기존 체제주주와의 지분 격차가 3% 이내로 좁아지는데 증권가에서는 콜옵션도 행사하고 향후 최대 지분까지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분 경쟁할 수도 있나요? 지분 경쟁 싸울 수도 가능성은 없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금력 차이에서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사전 조율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있는데 요건 말씀드리면 일단 인수가 가능한 배경에는 보통 이렇게 지분을 할증으로 인수할 경우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주로 사용된다는 방법, 그다음에 최대주주 자금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 올해 2월 달에 최대주주하고 기존 2대 주주인 W밸류업에 대한 전환 우선주 콜옵션이 있었는데 이걸 행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최대주주와 이미 사전 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노 인터내셔널은 이제 대명 소노그룹 산하 호텔 리조트 운영사로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가 대표적이고요. 우수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과 지금 프랑스 파리에 호텔 연달아 인수했는데 향후 장거리 항공사로 거듭날 수 있는 TA 항공과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향후에 추가 지분이 인수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최대주주의 지분까지도 있을지는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대 주주 물량이 우려감이 있었던 만큼 그것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일단 TA 항공에는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선 티웨이 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의 빈자리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장기 성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만큼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용 의료기업체 클래시스가 고주파 장비 볼류머에 대한 호주 연방의료제품청의 승인을 획득을 했습니다. 클래시스는 최근 이루다와의 합병으로 글로벌 진출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승인이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줄지 이건희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클래시스가 요즘에 뭐 계속 뉴스에 이제 핵심에 서 있는데 지금 새로 RF 장비인 볼류머라고 이제 기존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호주 연방 의료제품 TGA라고 하죠. 그래서 승인을 획득하고 아예 지금 의약품 등록부의 제품 등록까지 마쳤다라고 지금 얘기가 보도가 됐고요. 이걸 왜 그렇게 보도를 크게 했냐면 사실 클래시스가 이걸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그만큼 우리가 품질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볼류머 같은 경우 이번 그 승인 과정에서 조직의 응고, 주름 개선 등 적응증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은 건데 당초에 이제 내년 상반기 예상했는데 빨리 됐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지금 호주에 내년 정도에 출시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키 오피니언 리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쓰는 분들, 그 다음에 뭐 피부과 의사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태국과 브라질에 출시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대만과 러시아 쪽에 추가 인허가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연말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 볼류머만 한 1,000대를 돌파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당 가격이 비싼가 보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루다와의 합병 이런 것들도 이제 뉴스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합병 예정이죠. 예, 합병이 지금 진행 중인데 주로 이제 주요 담당하는 지역들이 다르고 그다음에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장주로서의 역할, 미용 의료기기 쪽의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장전 체크 포인트는 이화진 과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PMI 이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50.8, 50.4가 나오면서 경기 확장 국면이었는데 일단 지난 5월달 같은 경우 49.5가 나오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들었습니다. 오늘 과연 50을 돌파할지 여부가 시장에서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 이제 상해 공장 6월 판매 부진인데 한 7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물론 이제 BYD가 한 34만 대 정도가 팔렸고 대신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인도량 판매가 41만 대에서 44만 대까지 이제 추정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시간에 거래에서 일단 하한가가 나왔던 종목이 BHI입니다. 이제 기존의 매출 규모 대비 98%에 대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어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이 미칠지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BH 아닙니다. 완전히 BHI.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죄송합니다. BHI 예. 아이고요. 그리고 넥슨 게임즈가 어제
퍼스트 디스턴트가 출시되면서 동시 접속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매출 오늘 한 3위까지 좀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들에 대한 신작 흐름들이 계속 꾸준히 좀 흥행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게임주에 대한 흐름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